그러면 이제 화면을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 지금 전반적으로 좀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또 다시 비트코인이 113.9K, 그러니까 114K까지도 지금 터치를 했다가 다시 좀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아침에 캡처를 했을 때만 해도 이때 이제 114.0K니까 살짝 이제 114K를 넘었던 그 시기이고, 그리고 이거보다도 조금 더 올라서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다른 알트들과 또 비교를 해봐도 지금 뭐 이더가 4289를 보이고 있고, 제가 캡처했을 때가 4300이니까 제가 캡처했을 때보다는 살짝 더 빠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다행히 반등은 나왔는데, 과연 이게 찐 반등이냐, 아마 이것이 뭐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가장 큰 좀 관심사가 아닐까 생각이 또 듭니다. 그렇다면은 현 시점 이 비트코인의 흐름과 또 알트코인 흐름을 봐서 앞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봤을 때 상승의 가능성과 또 하락의 가능성이 어떻게 될까, 제가 이것도 한번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리플도 지금 비트가 또 약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리플 역시도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하락이 나오는 그 과정 속에서도 이 리플의 몸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폭락에 대한 이 질문을 한 구독자님이 주셔가지고 그것에 대한 저의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들어보시면 이제 투자에 있어서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네. 보시면 이제 오늘 아침 나온 기사입니다. 뉴욕 증시 AI 거품론의 출렁이라고 하면서 나스닥이 0.67% 하락을 했다. 그래서 MIT 보고서와 FOMC 의사록이 기술주를 압박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MIT 보고서가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그 MIT 대학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AI 기업 중에 뭐 95%는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골자에 지금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니까는 뭐 약간 이 AI가 지금 여기 써 있는 것처럼 거품이다라는 그런 관련해서 보고서가 나왔고, FOMC 의사록도 이제 새벽 동안에 나왔는데, 저는 뭐 의사록 같은 경우는 이전에 있었던 그 FOMC를 정리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이것이 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써놓은 것이고, 뭐 MIT 보고서는 약간 좀 관심을 가질 만한 뭐 보고서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는 뭐 이건 역시도 그냥 하나의 노이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품론에 대한 그 논란이 오늘도 이렇게 나왔죠. 여전하다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자산시장의 이 자산시장의 이 바로미터로 보고 있는 미 증시, 그 중에서도 S&P 500의 요 히트맵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전체적으로 좀 얼룩덜룩한데, 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도 좀 그러니까 간밤에도 좀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뭐 지금 이 AI 칩을 만든다고 볼 수도 있는 인텔 반도체 기업인 인텔사가 보시면 마이너스 6.99%니까 7% 가까이 지금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락도 아니고 뭐 거의 한 폭락 수준으로 지금 주가가 또 간밤에 내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도 한 거의 2% 가까이, 아마존도 2% 가까이, 테슬라도 1% 중반, 구글도 한 1% 정도 하락을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이 AI 기업들이, 빅테크의 기술주들이 약세를 여전히 좀 겪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엔비디아도 보시면, 그럼에도 엔비디아는 마이너스 0.14%로 좀 선방을 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엔비디아도 지금 할 말이 있거든요.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일단 3대 지수로 보시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우존스는 0.04%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 S&P 500은 마이너스 0.24%, 나스닥은 0.67%로 하락으로 또 마감을 했어요. 근데 이것도 상당히 말아 올려서 그나마 이 낙폭을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AI 대장주로 엔비디아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엔비디아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자세하진 않지만 그래도 간헐적으로 이제 계속 또 체크를 하면서
AI의 버블, 또 AI 기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은 어제 이 엔비디아가 실제로 어떻게 흐르게 됐느냐, 먼저 5분봉부터 체크를 해보고 또 일봉까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 5분봉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때였어요. 딱 어젯밤 10시 반에 개장을 하고 나서 시작과 동시에 이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 선물 시장부터가 약간 좀 불안했거든요. 뭐 큰 폭은 아니었지만 일단 하락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좀 불안하다 싶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지금 개장하고 나서 계속 낙폭을 키웠습니다. 보시면 제가 낙폭을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부터 여기 바닥까지 체크를 해보니까 한 마이너스 3.6%나, 그러니까 마이너스 3.6% 정도 하락을 했다면 상당히 또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하락을 막 하다가 이때가 지금 이제 거의 자정이 다 돼가지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의 자정이 다 될 그 무렵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보시는 것처럼 쭉쭉쭉쭉 이렇게 상승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하락을 시작했던 거의 그 부근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그래서 요것을 일봉으로 좀 보게 되면 여기죠. 지금 이걸 지우고 볼게요. 조금 전 했던 게 다 남아있어서 지우고 보면 어제 일봉을 보시면 어제 상당한 이 아래 꼬리가 딱 달린 채로 결국에는 양봉으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지금 엔비디아 사고 싶어서 안달이 났다. 어제 딱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S&P 500의 요 차트를 보이면서 지금 이제 대다수 이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떨어졌을 때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맞아? 이게 맞아? 라고 얘기를 했었고, 또 이때도 이제 이스라엘 전쟁 떨어지고 나서 올라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인플레가 뭐 해소된 것도 아니고 또 관세 이슈도 여전히 해소된 게 아니었는데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맞아? 라고 또 얘기가 나왔고, 또 고용 쇼크 이후로도 하락을 했는데 또 올라가게 되니까 이게 맞아? 라는 이런 투자자들의 얘기가 있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막 계속 떨어지니까 지금 떨어진다고 신났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밑에서 입 벌리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들이 있는 한 아직 이 AI 거품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아니나 다를까 딱 보시죠. 지금 긴 아래 꼬리를 달면서 결국엔 다 말아 올렸잖아요. 그래서 딱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예전에 이 엔비디아를 간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서도 이때가 기존의 올타임 하이였는데 막 넘어섰을 때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여기 이제 찍었다고 해가지고 쌍봉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앞으로 하락보다는 상승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말씀드렸던 것이 사상 최고가를 찍었던 그 상황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때는 찍고 나서 바로 이 매물이 쏟아지면서 그 이후로는 이렇게 이 하락폭을 좀 키웠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섰을 때는 이제 상승하는 그 흐름 속에 있었고, 또 이제 또 결정적으로 이 골든 크로스 직전에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여기를 이제 하락을 하고 나서 데드 크로스를 겪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이어서 골든 크로스 직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추세는 상승 추세로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지금 한 150달러 선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어느덧 184달러까지 찍고 현재는 175달러까지 하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하락을 했을 때가 대략적으로 한 168달러 선까지 내려왔거든요. 168달러 선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현재는 175달러까지 올라온 상황이다. 그래서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지금 살아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엔비디아가 일단 대장주로서 그 역할을 어제 충분히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제 나스닥과 이 S&P 500의 그 낙폭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줄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엔비디아도 찐반등인지도 아직도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왔는데, 그렇다면 비트코인에서도 찐반등이 나온 것이냐라고 또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의 4시간 봉을 좀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제 그러니까 미 증시가 개장을 했을 때 그러면 요것부터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제 제가 한 10시 20분 정도 됐죠. 그러니까 미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에 분석글을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비트코인 4시간 봉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요 고점을 쭉 이은 고점이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죠. 또 저점도 쭉 내려가고 있고 여기를 지금 이어가지고 봤을 때 아직 이 하락 추세를 넘어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가 이 124.4K 여기 올타임 하이를 찍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찐 반등이 나오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하락 추세를 여기를 이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현 시점 하락 추세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114K 중반 이상으로 상승이 필요하다. 과연 오늘 반등세가 나올 수 있을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현재 어떻게 됐느냐? 보시는 것처럼 어제 미 증시가 개장을 하고 난 이후로 이제 초반에 아까 엔비디아 막 떨어진 거 보셨죠? 무섭게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비트코인도 막 떨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전일의 이 저점을 아주 살짝 깨고 조금 더 이 저점을 깨긴 했습니다. 조금 더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로 또 반등이 나왔죠. 그런데 현재 시점을 봤을 때 이제 고점으로 봤을 때 이제 오늘 114.8K까지 오전에 이제 터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결국에는 이거 좀 확대해서 볼게요. 결국에는 요 고점을 찍었을 때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1시가 막 지났으니까 조금 전에 이제 새로운 캔들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요건 역시도 일단 시작은 또 음봉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하락 추세를 깨지 못했다. 아직까지 확실히 깨지를 못했다. 그래서 제가 써놨죠. 확실하게 하락 추세를 깨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봤을 때 요게 한번 찍고 어제보다는 그래도 조금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쌍바닥을 찍었다고 보기에는 아직은 애매하긴 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조금 더 하락을 하면서 일단은 살짝 더 깨고 내려왔으니까 얼추 이 정도면은 뭐 여기 찍었다고 해가지고 반드시 여기를 찍어야지 이제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얼추 뭐 쌍바닥은 찍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또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봉으로 좀 보시게 되면 지금 일봉으로 봤을 때 21선과 51선이 다 깨졌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 단기 추세를 21선과 51선으로 보는데 21선과 51선이 깨졌기 때문에 단기 추세가 깨졌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 이 121선 그런데 121선까지 밀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121선이 뭐 딱히 지금까지 뭐 그 지지선의 역할을 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선이 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 이유가 뭐냐면 121선을 지켜내지 못했을 때 그때는 이제 무섭게 또 하락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뭐 121선 지지선이다 라는 그런 측면보다는 만약에 121선을 지켜내지 못했을 경우에는 찐 곡소리가 또 나올 수 있다 라고 어제 말씀을 또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121선을 또 주목한 또 하나의 다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이걸 보시면 이제 그 청산 히트맵을 봤을 때 2주간의 누적을 봤을 때 지금 노랗게 쌓였던 이 롱베팅 물량을 계속 지금 청산시키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럼에도 아직도 롱베팅 물량이 아직도 남아있긴 합니다. 그래서 롱베팅 물량이 남아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 여기 딱 보시게 되면 한 109 약간 또 내려오면 한 108K 딱 여기까지잖아요. 지금 딱 봤을 때 한 108K 선까지 해가지고 지금 이 롱베팅 물량이 어느 정도 아직도 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찐반등이 나왔느냐 이걸 봤을 때 이 기사를 좀 보시면 이 108K와 또 연관이 있거든요. 보시면 이제 이것도 8월 20일 어제 9시에 나왔던 기사인데 비트코인이 조정장 속에서도 지금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08K죠. 10만 8천 달러가 주요 지지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비트코인이 최근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을 했지만 매수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단기 보유자 평단가가 10만 8,600달러 부근에서 새로운 지지선이 형성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강세장에서 비트코인 단기 보유자의 평단가가 주요 지지선으로 작용을 했으며 상승 모멘텀이 재개되기 전 20에서 30% 조정 기간에 이 가격대를 테스트했다. 비트코인은 지난 2월 이후
이 단기 보유자의 평단가 위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전체 보유자 평단가도 꾸준히 상승 중이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시장 신뢰가 계속되고 있다는 신호다. 현재 조정은 단기 변동성의 가능성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글로 장황하게 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을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을 보시면 지금 얘기한 게 단기 보유자의 평단가를 얘기했잖아요. 이걸 보면 되거든요. 이게 숏텀 홀더, 그러니까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흐름에 이 노란 색깔이 지금 단기 이 홀더들의 이 평단가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딱 보시게 되면은 지금 8월 날짜가 지금 한 8월달, 아무튼 지금 현재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107.8K, 한 108K 가까이 지금 위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이 지금 지난 그 사이클 때 상승장대를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요 선이 요 선, 요 노란색 선, 요것이 이제 단기 홀더들의 평단가를 나타내는 것인데, 그런데 여기를 지금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상승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고점을 찍었었던, 그러면서 여기가 깨지면서 이 상승 장세가 끝났었죠. 대세 상승장이 끝났던 그때 이제 2017년도에 그 흐름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2021년도도 보시게 되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단기 홀더들의 그 평단가를 지지를 받으면서 쭉쭉쭉쭉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가 깨지면서 이제 시즌 종료가 왔었던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평단가 위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올해 이제 3월달, 4월달 한창 이제 또 막 관세 쇼크 있었을 그때는 아래로 내려갔어요. 그때 아래로 내려갔다가 지금은 다시 올라와서 아직까지 그 위를 지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08K가 주요 지지선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108K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가는 상승장을 지속하는데 주요 지지 구간으로 볼 수가 있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요것으로 지금 보면 되죠. 지금 이 단기 보유자들의 그 평단가를 깨지 않고 상승세를 지속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니까 상승장을 지속하는데 주요 지지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만약에 108K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최근에 쌓인 그 롱베팅 물량을 거의 전부 다 청산을 시키게 된다. 그래서 이것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2주 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씩 청산을 시키고 있는데, 여기까지 이제 청산을 시키면 대부분의 그 청산 물량을 만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롱비팅 물량을요.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또 궁금하신 것이, 그러면 지금 이제 또 114K까지 올라왔는데 108K까지 또 하락을 한다는 것이냐, 아마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게 되면 바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다시 한번 꺾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고점을 새로 돌파할 때마다 보였던 고유한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제 영상 보셨다면 기억하시죠? 고점 찍고 이제 조정을 겪는데 한번 내려갔다가 반등 후 떨어졌을 때 이때 저점보다 조금 더 내려가서 찐 바닥을 한번 터치하고 그 다음 올라가서 새로운 고점 터치, 그리고 나서 이때도 30% 하락이 나왔는데 고점에서 저점 바닥 찍고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한번 이제 찐 바닥을 찍고 올라가면서 고점을 경신,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닥 찍고 반등하고 이때보다 더 낮은 가격에서 찐 바닥 찍고 올라갔고, 근데 지난달에는 조금 더 해서 10% 정도 더 올라가게 되면서 지금 이제 수준까지 왔는데, 근데 이번에도 고점을 넘겼을 때 한번 바닥 찍고 반등하고 떨어졌다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다 그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번에도 딱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하락 추세를 넘기지를 못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하락을 할지 아니면 반등이 나올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닥이 나오게 되고 올라갔다가 108K까지 이렇게, 여기가 대략적으로 제가 한 108K까지 맞춰놨거든요. 한 108K까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가능성은 있지만 그 누구도 장담을 할 수는 없다. 108K가 마지노선으로 우리는 인식을 할 수는 있다. 그러니까 아까 이것도 말씀드렸지만 이 108K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 상승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108K 여기는 이제 깨지는 않아야지 우리가 계속 이 시즌 종료가 아니라 불장으로 향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08K는 마지노선으로 좀 인식을 하면서 그리고 또 8월과 9월 이 계절적 요인이 아직까지도 지금 뭐 8월이 거의 끝나가고 9월이 또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계절적 요인과 또 빅 이벤트들 제가 말씀드렸던 잭슨홀 미팅과 또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리고 앞으로 이 PC 근데 PC뿐만 아니라 또 다음 달 되면 또 CPI도 발표가 될 것이고 또 FOMC도 있고 어쨌든 빅 이벤트는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빅 이벤트를 감안했을 때 하락의 가능성에 어느 정도 있지만 어쨌든 그것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열어두고 보자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일단 비트코인은 체크를 해봤는데 알트코인의 흐름은 또 어떠하냐 이것도 좀 체크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은 제가 요것으로 봤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는 것이 이 알트코인 시즌이라고 해가지고 90일을 기준으로 보는 거거든요. 90일간의 이제 상승과 하락하는 그 코인을 비교를 해서 이렇게 표로 나타내는 것인데 근데 지금 현재는 47 그러니까 지난달에 그 알트코인 시즌 지금 47 먼스리로 봤네요. 이걸로 보면 다르거든요. 지금 90일로 봤을 때는 아직 이 알트코인 시즌 영역에 도달하지 못했고 현재 가는 길목에 한번 갔다가 꺾이고 살짝 올라와서 지금 또 이제 약간 좀 어려운 그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며칠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요거였어요. 연간으로 봤을 때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보면은 여전히 지금 33밖에 안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비트코인 시즌이 25고 알트코인 시즌이 되려면 75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33이다. 그런데 진짜 이 불장이 온다는 얘기는 지금 2017년 때도 이 알트코인 시즌을 넘어섰고 또 2021년 때도 지금 여기가 이 알트코인 시즌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후에 이제 그 대세 하락장이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전히 이 33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아직도 많이 남았다. 그러니까 찐 포모장은 아직도 나오지 않은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거 연간이 아니라 요걸로 볼게요. 먼슬리 월간으로 보게 되면은 지난달에 어느 정도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이더리움이 막 크게 상승을 하고 또 비트코인도 막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다른 알트코인도 좀 올라오는 그게 나오면서 보시는 것처럼 월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알트코인 시즌에 딱 찍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8월 중순 이후로 해가지고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이 충격의 PPI 그 이후죠. 그러면서 지금 쭉 내려와서 현재는 47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렇다면은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알트코인 시즌 지금 75를 넘어서 터치를 한 이후에 보시면 여기를 터치하게 되면은 쭉 떨어져가지고 비트코인 시즌까지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여기까지 하락을 하고 또 여기도 쭉 해서 어쨌든 살짝이지만 넘긴 했잖아요. 근데 넘고 나서 다시 한번 비트 시즌까지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데이터를 뽑아본 게 뭐냐면 알트코인 시즌을 터치하고 비트코인 시즌까지 여태까지 몇 번 이렇게 내려오게 됐느냐 체크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몇 번 알트코인 시즌을 찍고 이 비트코인 시즌까지 갔느냐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지금 요 노란 색깔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좀 촘촘한데 지금 쭉 상승을 했다가 알트코인 시즌까지 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여기 비트코인 시즌까지 가지 않고 바로 올라가면서 알트코인 시즌까지 올라간 그러니까 비트코인 시즌으로 가지 않고 알트 시즌에서 떨어졌다가 다시 알트 시즌으로 진입을 한 그 상황이거든요. 이거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거죠. 긍정적인 상황. 그래서 보면은 총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정도는 한 번 이렇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지금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을 하면서 알트에 좀 힘이 받는 이런 흐름이 6번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알트코인 시즌을 찍고 나서 비트코인 시즌까지 간다는 얘기는 이제
알트들의 약세를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이것이 몇 번 있었냐. 그래서 제가 쭉 이 알트코인 시즌을 넘어선 이후로 다시 비트코인 시즌까지 몇 번을 터치를 했었냐. 한 번, 두 번 쭉 해가지고 보니까 14번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합하면은 지금 총 20번 이 알트코인 시즌으로 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죠. 지금까지 월간 기준으로 봤을 때 총 20번의 알트 시즌을 터치를 했는데 그 중에 6번은 비트 시즌으로 향하다가 말아 올리면서 다시 알트 시즌으로 이렇게 올라간 그런 케이스가 지금 6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머지 14번은 알트 시즌 터치를 한 다음에 비트 시즌까지 이제 내리꽂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알트 약세를 의미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이것을 확률로 봤을 때 30%의 확률로 알트 시즌으로 재진입 가능하다. 그러니까 현재가 지금 알트 시즌 진입했다가 빠지면서 47까지 왔잖아요. 지금 확률로 봤을 때 30%의 확률로는 알트 시즌으로 다시 재진입이 가능하지만 70%의 확률로 보면은 지금 현 시점에서 비트 시즌으로 향하면서 알트 약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번 중에 6번이 다시 알트 시즌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좀 이제 알트 강세가 나왔었고, 14번이 20번 중에 14번이 이 비트 시즌으로 진입을 하면서 이제 여기서 꺾였기 때문에 그러면 알트 약세 시기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현재 시점에서 알트 시즌으로 가면서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기보다는 70%의 확률로 알트 약세를 좀 어느 정도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3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거의 100% 확률로 비트 시즌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봐야 한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 6번 중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어디까지 떨어지고서 올라갔느냐를 보니까 보통적으로 여기가 40이니까 보통 40 언저리에서 떨어졌다가 또 올라갔거든요. 근데 보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체크하는데 여기가 제일 낮았는데 이때가 한 33까지도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여기 33까지 떨어졌다가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다시 그 영역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47에 있고, 그렇다고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요 30 이하로까지 만약에 그때는 여기까지 떨어지게 되면 이 비트코인 시즌까지 거의 뭐 100% 찍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47이니까 아직은 좀 어느 정도 룸이 남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확률상 봤을 때 30%의 확률로 알트 시즌 재진입, 70%의 확률로 비트 시즌까지 터치를 하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흐름은 아무도 정확히 알지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 데이터로 봤을 때 상승보다는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금 당장 하락이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반등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개인 시나리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서 일단은 지금 이제 이걸로 다시 보시면 일단 어쨌든 우리가 상승세를 이어가기 위해서 깨지지 않아야 할 중요한 구간대 여기를 봤잖아요. 그렇다면 여기가 어떻게 보면 또 강력한 그 지지 구간이 될 수 있으니까 일단 여기는 좀 지지받는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 여기서 본다면 지지받고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공포를 심어주면서 쭉 미끄러지면서 108K까지 하락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단기 보유자들의 평단가는 깨지 않은 것이고, 또 이제 최근에 롱베팅 물량들을 대부분 청산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락을 한다 해가지고 뭐 시장이 망하고 뭐 그런 것은 아니다. 그 대신에 제가 또 말씀드렸죠. 여기가 일봉상으로 했을 때 121선이고 여기를 깨지면 이제 진짜 곡소리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여기를 위협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아마 상당한 곡소리가 또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하락 관점에서 지금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약간 하락에 가까웠잖아요. 그런 시나리오로 봤을 때 이런 흐름으로 해서 지금 한번 반등이 나와서 한 요 정도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내리꽂는 흐름이 나와서 108K를 터치를 하고 이제 롱총산을 신나게 이제 깔끔히 하고선 그 이후에 말아 올리는, 그러면서 이제 10월달 진정한 그 불장의 4분기로 접어들겠죠. 이런 시나리오로 흐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도 어디까지나 그냥 저의 예상일 뿐이지 당연히 제 예상대로 또 흐르진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하락에 지금 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제가 어제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8월이고 9월도 남았습니다. 얻어 터질 각오 잊지 않으셨죠? 제가 말씀드렸죠. 8월이나 9월 최소한 한 달은 얻어 터질 각오는 해야 된다. 그래서 배에 힘 꽉 주고 있자. 힘 꽉 주고 있는데 안 때리면 고마운 것이지만 일단 때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배에 힘 꽉 주고 있어도 일단 아프긴 아프잖아요. 힘 꽉 주고 있는다고 해서 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그냥 무방비 상태에서 맞는 것보다는 덜 아플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정도의 그 아픔도 싫다면 그냥 지금이라도 다 팔고 관망세 대신에 만약에 예상을 뒤엎고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수익 부분에 대해서는 깔끔히 또 포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선택은 본인 스스로가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지금까지 늘 그랬듯 그냥 다 쳐맞습니다. 언제까지?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하락 관점을 보지만 제가 선물하는 것도 아니고 단타 치는 것도 아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설령 이런 흐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지켜봅니다. 저는 여전히 아직 이 4분기가 남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 4분기 때 85%의 상승, 이 계절적 요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비록 지금 상승 예상이 된다 하더라도 그냥 다 쳐맞고 기다린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상당히 길었네요. 그죠? 그러면 또 여러분 질문들 또 채팅창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읽어본 다음에 리플로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